칼국수집을 무슨 돈으로 차린다고 저래? 백미자는 배우로서 회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딸 박도라가 할머니에게 칼국수집을 차리자고 하자 배우 생활을 하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박도라가 또 사고를 치려나 싶다면서 혀를 끌끌 찼죠. 백미자는 자기야말로 그동안 온갖 사고란 사고는 다 쳤으면서 아직까지도 깊게 뉘우치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박도라를 한심하게 보니 인간 말종도 이런 말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도라는 백미자가 뭐라 하든 말든 칼국수집을 꼭 차려서 성공시켜보고 싶었고 백미자는 그녀를 뜯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내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요즘 식당 하나 차리는데 임대료가 얼만 줄 아니? 다들 그 월세 내다가 허리 휘어 허우대만 식당 사장님이지 알바생 쓰고 나면 남는 돈도 없어서 오히려 알바 뛰는 게 낫다고들 한다고 괜히 할머니한테 바람 넣지 좀 마라. 하지만 백미자가 아무리 말려도 박도라는 반드시 식당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었죠. 그리고 박도라가 야무진 목소리로 백미자에 말하길 알바는 쓰지 않을 거예요. 내가 서빙도 보고 계산도 할 거니까요. 그리고 임대료도 별 걱정 없어요. 비싼 자리에 안 해도 맛있는 집은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백미자는 대부분의 식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망하고 있는 요즘 괜히 식당을 열어서 고생을 하느니 그 돈이 있으면 도박으로 한판 크게 해서 한몫 챙기는 게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했죠. 결국 백미자가 원하는 건 칼국수집을 차릴 자본을 자기한테 대신 달라는 것이었죠. 자기가 금방 2배, 3배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허황된 자신감만 가지고 있었으니 백미자야말로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박도라는 이런 백미자가 걱정되었지만 지금은 당장 칼국수집을 차리는 데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미자가 뭘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백미자는 또 다시 도박에 손대기 시작했고 역시 판돈을 작게 하자 또 돈이 쉽게 벌려 내가 목돈만 있으면 인생 역전인데 큰돈이 없어서 제기를 못한다며 속상해했습니다. 그렇게 순정할머니 눈치만 보던 백미자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가서 말하길 있잖아요. 내가 아주 좋은 기회가 있는데요. 목돈이 없어서 그 기회를 놓치게 생겼어요. 만약에 돌아가 와서 장사하자고 하면 괜히 엄한 장사하다가 쫄딱 망하지 마시고 그 돈 그냥 져주세요. 제가 며칠만 빌렸다가 2배로 돌려드릴게요. 알았죠? 할머니? 내가 다 할머니 위해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백미자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다급해진 백미자가 애원하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나이 들어서 식당 한다고 하다가 괜히 고생만 잔뜩 하시고 몸만 상해요. 내가 딱 며칠만 지나면 2배 만들어 드린다니까. 알았죠? 꼭 기억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백미자의 제안을 못 들은 척하고는 오직 박도라를 위한 식사만을 준비했고 백미자는 점점 속이 타들어갔죠. 도박판의 꾼들은 백미자를 약올리면서 내가 아무리 운이 좋아도 돈이 없으니까 큰돈을 따지 못하는 거라면서 배우 딸 둬서 어디다 써먹냐고 약까지 바짝바짝 올렸으니까요. 그렇게 백미자의 속이 타들어갈 동안 갑자기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울려봤더니 그 사람은 바로 할머니였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자 평소와 다른 근엄한 목소리의 할머니가 백미자에게 집으로 오라고 말을 했어요. 돈 필요하다고 했지? 당장 집으로 와라. 백미자는 할머니 목소리가 왜 갑자기 변했는지 의아했지만 일단 돈을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캐리어 가방을 둔 할머니가 백미자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길 백미자 너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내가 치매에 걸리기는 했지만 요즘 약이 좋아져서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컨디션도 점점 좋아지고 있단 건 꿈에도 모르겠지. 정신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우리 돌아 고생 안 하게 너를 꼭 혼주를 내줘야겠단 생각이 든다. 다시는 우리 돌아 괴롭히지 못하도록 아주 홍군형을 내주고야 말 테야. 그리고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한다는 걸 백미자에게 절대 들키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며 오히려 치매에 걸린 상태인 것처럼 어눌한 목소리로 연기하면서 말하길 이 돈 다 가져가라. 이거 원래 돌아가 칼국수집 차리자고 하면 가게 보증금으로 쓰자고 마련해둔 돈인데 내가 이 돈을 2배로 불려준다고 했으니까 너만 믿고 이 돈 다 맡기마. 대신 다음 주까지 꼭 2배로 불려줘야 한다이? 백미자는 이게 웬 횡재인가 싶었고 할머니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돈을 가져가서 한판 크게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마음속 내내 찝찝함이 없어지질 않았죠. 그렇기에 의심스런 목소리로 물어보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세요? 맨날 저 구박하고 못되게 구시더니. 그러던 중 박도라와 고필승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할머니가 거금을 백미자에게 주는 모습을 보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죠. 내 돈을 내가 쓰고 싶은데 쓴다는데 왜 그래들. 이 돈은 다 도라 애미거다. 도라 애미가 2배로 불려준다고 했어. 백미자는 박도라와 고필승이 나타나자 놀라서
캐리어를 들고 집 밖으로 도망 나와 그 길로 택시를 탔고 최근 가장 큰 도박판이 열리고 있는 하우스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우스를 지키는 조직 폭력배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고 만약 커튼 수작을 부리기라도 한다면 바로 혼이 날 것 같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할머니가 돈가방에 어떤 덫을 놓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백미자는 룰루랄라 신이 나서 도박장 안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이 도박장 안에 있는 돈이 이제 곧 다 내 돈이 될 것 같아서 발걸음은 매우 가벼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자신감 있게 걷던 백미자는 곧 자신에게 닥쳐올 불행을 예감하지 못했죠. 그렇게 백미자는 아주 당당하게 할머니가 준 돈을 캐리어에서 꺼내서 판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1억이 넘는 현금 다발을 보고는 사람들이 놀라서 백미자를 쳐다보았어요. 백미자는 으쓱대면서 말했습니다. 뭐 이 정도 갖고들 놀라세요? 내가 누구야? 왕년에 잘 나갔던 백미자예요. 오늘 한번 기깔나게 놀아봅시다. 그렇게 백미자는 포커를 치기 시작했고 오늘 웬일인지 포커도 더 잘 쳐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첫 판에서만 승리를 하고 나머지 판에서는 한 게임도 이기지를 못하니 백미자는 결국 할머니가 주신 돈 모두를 다 뺏기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백미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를 만졌더니 그만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져나오는 것이 극심한 탈모 현상까지 진행되고 있었죠. 그렇게 모든 돈을 빼앗긴 백미자는 이 일을 어쩌면 좋냐며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만만한 할머니한테 빌린 돈이니 별일이야 있겠냐 싶어서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 또 유야무야 넘어가 주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백미자가 하우스를 떠나려는 순간 하우스를 지키던 조직폭력배가 백미자의 목덜미를 잡더니 바닥에 내동댕이를 쳐버렸어요. 당신 미쳤어? 감히 우리한테 사기를 쳐? 백미자는 깜짝 놀라 무슨 말이냐 물었고 하우스의 주인이 밖으로 나와 백미자에게 돈다발을 집어던지며 말하길 감히 위조지폐를 내밀어? 현금 개수기로 위조지폐 감별되는 거 몰라? 너 1억 어떻게 갚을 거야? 응? 너가 평생 일해도 못 갚을 돈이야. 하지만 백미자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내가 당장 할머니에게 가서 물어보겠다고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폭력배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하길 이게 지금 어디를 도망가려고 그래? 이제 내 딸도 배우 활동 안 하더구만. 내가 이 큰 돈을 어떻게 갚겠어? 하더니 백미자에게 대걸레 하나를 쥐어주며 말하길 오늘부터 너는 하우스 밖으로 절대 못 나가. 여기서 1억 갚을 때까지 일하도록 해. 그러자 백미자가 울면서 말을 하길 아니 1억을 일해서 언제 갚아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요. 여기서 일하다가 죽으라고요? 그러자 조직폭력배가 말했습니다. 그거야 내가 알 바 아니고 어쨌거나 1억 다 갚을 때까지 너는 여기서 죽도록 일만 해야 돼. 백미자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할머니가 주신 돈이 위조지폐가 맞고 자기를 벌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짜 돈을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미자는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돈 1억이 진짜 돈인 줄 알았을 때도 돈을 다 잃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안 갚으면 되지 뭐하고 남의 돈을 업신여겼던 스스로가 쓰레기같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할머니와 도라에게 가서 자기가 한 짓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억을 갚을 때까지 이 하우스 안에 평생 머물러야 하니 사과를 할 방도는 없었습니다. 백미자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박도라가 실종 신고를 했지만 백미자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백미자가 어딘가서 잘 살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 너 스스로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박도라는 할머니의 말을 믿고 칼국수 집을 차리는 데만 집중하여 대박 칼국수 집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얼마 후 9시 뉴스에서는 수도권에 하우스를 만들고 도박판을 운영하던 일당이 잡혔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 일당 중에는 청소를 도맡아 하던 백미자도 속해 있었습니다. 백미자는 하우스 일당으로 검거되어 수년의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